손명호는 1987년생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다고 한다. 사망 전 직업은 운전기사이며 그를 상징하는 신체 부위는 발이라고 한다. 학창 시절부터 일진 무리에서 각 성별의 리더급인 연진과 대준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이사라와 최혜정에게까지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해준다. 손명호는 문동은만큼은 아니지만 불우한 집안 환경에서 할아버지 손에 크게 되었고 학폭 가해자 중 서열은 최하위인 5위에 속한다. 손명호는 어릴 적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흥청망청 돈을 쓰며 인생을 살았고 문동은의 계획에 의해 우연히 박연진을 협박하여 큰 돈을 얻을 기회가 생기지만 정신 못 차리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연진을 찾아가 협박하던 중 살해당한다. 작중 손명호는 아이폰을 주로 이용하는데 태블릿도 함께 연동하여 사용하였고 그의 태블릿이 우연히 혜정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 태블릿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손명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전재준은 1987년생으로 대형 골프 리조트 대표의 아들이며 박연진의 준하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학교 폭력 집단 내 서열이 1위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재준은 연진을 좋아하여 연진을 공주처럼 대접해주기 때문에 연진보다 서열이 아래라고 한다. 재준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는 눈이며 작중 안약을 자주 넣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재준에게는 굉장히 아끼는 강아지가 있다. 이름은 루이이며 평소 혼자 있을 때 루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손명호가 대새끼라고 한마디 하자 걔가 아니고 루이라고 화를 낸다. 나중 동은이 복수에 실패하게 되면 루이를 데려가 키우면 된다. 그럼 나름대로 복수는 성공한 셈이다. 전재준은 어릴 적부터 연진에게 집착하였지만 연진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유부녀가 된 연진과는 불륜관계로 남게 되고 나중에 예솔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든 예솔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 한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며 연진에게 이혼을 강요하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동은에게 손을 내민다. 전재준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 바로 그를 상징하는 부위인 눈이다. 그는 색약이 있어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학창 시절 색약이라고 놀리는 동국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자신을 말리는 손명호까지 흥분하여 구타하였다. 평소에도 눈에 약을 자주 넣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는 렌즈로 교정 중이지만 이는 전재준의 명백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재준은 호적에 없는 딸이 있다. 바로 연진과 도영의 딸로 살고 있는 예솔이다. 자동차가 빠르게 예솔이 앞을 지나가자 극도로 분노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재준이 예솔에게 부성애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예솔은 여러모로 전재준을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고 예솔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국 박연진 하도영 부부와는 대립하게 될 것이다. 하도영은 작중 박연진의 남편으로 굉장히 지적이며 세심한 스타일로 나온다. 박연진은 하도영을 오빠라고 부르는데 하도영은 박연진보다 몇 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재평건설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도영은 작중에서 준재벌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박연진과 전재준 또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도영의 재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래인 것으로 묘사된다. 연진은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 나이가 많아지자 새벽 앵커로 밀리게 되고 도영에게 애교를 부리며 광고를 조심스레 부탁하지만 도영은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고 언급하며 연진의 방송국에 가볍게 2억 2천만 원을 내고 광고 계약을 한다. 하도영은 바둑을 매우 좋아하며 이는 문동은이 하도영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우연을 가장한 동은의 계획으로 인해 하도영은 동은과 바둑을 두게 되고 동은의 매력에 빠지게 되자 박연진은 하도영에게 그건 바람이라며 화를 낸다. 하지만 하도영은 전재준과 박연진의 불륜을 언급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린다. 작중 동은의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담배를 피우는 연진과 마주친 도영은 앞으로 연진의 편에서 빌런이 될지 또는 연진을 버리고 자신의 회사와 명예를 선택할지 시청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예솔이 자신의 딸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고 예솔이 전재준의 아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면 연진에게 상상도 못할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주여정은 1989년 1월 16일 생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였으며 군의관으로서 육군 대위로 전역을 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장의 아들로 가난한 동은과는 정반대로 부유하게 살게 되는데 반듯한 부모님 덕분인지 올바른 인성을 지녔다. 주여정의 아버지는 뛰어난 의사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로 입원한 살인마 강영천을 치료해주려다 목에 칼을 맞고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살인마 영천은 수감된 이후 지속하여 여정에게 아버지를 죽였을 때의 쾌락을 표현한 편지를 보냈고 이 때문인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칼에 찔려 피추성이인 영천의 환상을 계속 보게 된다. 여정의 집에는 수십 개의 칼이 있고 집의 비밀번호도 영천의 죄수 번호이다. 주여정은 문동은의 대학교 선배로 병원에서 동은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그 후 교대 근처에서 바둑을 배우려는 문동은을 또 만나게 되고 바둑의 끝판왕 고수인 여정은 1대1로 동은에게 바둑 과외를 해주게 된다. 둘은
바둑을 두며 점점 가까워지고 문동은은 여정에게 바둑을 배워 하도영을 바둑으로 이겨버리게 되면서 도영의 관심을 끌게 된다. 여정은 문동은의 전신 화상 흉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동은의 복수를 돕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처해서 망나니가 되겠다고 언급한다. 그리하여 동은을 돕기 위해 주여정은 의사로서 칼춤을 추게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작중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주여정이 의사로서 환자를 위협하다 상처를 입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살인마 강경천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하며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다.